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령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재용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1년도 비전 및 목표 부분은 생략하고 사쪽 주요 추진 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1단계 매립지 사용 연한이 만료돼감에 따라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단계 매립시설은 2010년 12월 15일 매립을 시작해서 10여 년간 사용했으며 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중심부에 일부 여유가 있어서 2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9년부터 이에 대비하고자 2단계 매립시설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비는 28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48.9%, 시비 51%입니다. 매립시설 조성 규모는 30만 4천 미터 삼승으로 20년 폐기물 매립량 기준 약 20년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년 7월 27일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재원 대책은 총 사업비 28억 1,700만 원 중 19년까지 1억 800만 원, 20년에 26억 8,7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1년에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주요 공사입니다. 번면부 차수제 설치 및 2단 토공 작업을 3월까지, 매립시설 진입, 기존 도로 철거 및 신규 진입도로 설치는 4월까지, 2단 제방부 흙 쌓기 및 차수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단부 배수로 및 번면 공사는 9월에 착수,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2단계 매립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철저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시설 규모는 소각 용량 1 80톤, 발전 설비 1 490kW, 파쇄기 시간당 3톤, 압축기 시간당 3톤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정상 가동을 시작해서 11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20년 4월 1일부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연평균 가동일수는 329일이며 연간 평균 처리 실적은 26,729톤입니다. 20년 기준 시설비와 위탁금 포함 운영비는 2016년 대비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600만 원입니다. 재원 대책입니다. 19년까지 총 투자액은 141억 6,400만 원, 20년에 56억, 21년 투자 계획은 60억 원입니다. 22년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21년에는 가연성 폐기물에 혼입되는 불연제 선별을 강화해서 소각량 감소와 소각 효율을 높여 위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와 설비 및 작업 여건 개선으로 재활용 선별료를 제고하여 판매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 시설은 1 80톤이며 시설약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단 직원 25, 노인 일자리 50, 공근근로 12명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재활용 선별률은 19년 36% 대비 20년에 46%로 개선되고 있으며 판매 금액도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 대책은 총 사업비
14억 2,200만 원이며 그간 투자액은 19년까지 2억 8,700만 원, 20년에 2억 6,500만 원, 21년도 투자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22년 이후 4억 500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후 장비 개선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선별률 개선을 위해 폐비닐 컨베이어 설치 및 이설, 직배차 신규 구입 1대, 페트 압축 결속기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폐비닐류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을 활용한 위탁 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매립 소각량 감소 및 위탁 처리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폐비닐류와 페트 용기 재활용을 개선해서 자원순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합리적인 운용계획 수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한 130억 출연기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주민지원 기금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 추진 방향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동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분석, 제안사업 검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안 제시 등 주민지원기금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18년까지 조성한 속초시 출연금 130억 원과 반입 폐기물 수수료 10% 등이 재원으로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은 총 209억 9,900만 원 중 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67억 5,700만 원을 사용하고 21년 현재 조성 금액은 142억 4,200만 원입니다. 연구 용역 사업비는 1억 680만 원입니다. 용역 추진은 20년 8월 25일 착수해서 21년 4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21년 1월 14일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3월 초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20년 주민지원기금 사업비 교부 정산 결과 7억 8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1년에는 6억 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1사분기 1억 7,3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용역의 시간적 범위의 목표 연도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입니다. 20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사전 설명회, 삼계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대상 사전 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130억 중 21년 투자 계획은 30억 원이며 22년 이후 100억을 사용할 계획이나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초 용역을 재개해서 지역주민 제안사업 검토 및 중간보고에는 21년 3월까지, 지원 형태 결정 시 2차 설문조사는 4월까지, 타당성 분석 및 최종 보고서는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1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단위 사업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소각 폐열을 활용 친환경 주민 편익시설인 목욕시설을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양권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운영시설은 목욕탕과 찜질방이며 11년 4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05시부터 20까지 운영하고 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제 위탁은
20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용 요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경우 대인 기준 목욕탕 33.3%를 감면 3,000원, 찜질방 35.7%를 감면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시설 운영 실적은 2018년부터 3년간 추이를 보면 연간 이용객은 약 10만 명 내외이며 수입은 3억 내외, 지출은 5억 5천 수준입니다. 20년에 편익시설 노후 배관, 열 교환기 물탱크 교체, 자동 제어 공사 및 측면 도색 공사, 배관 출입문 시공 등 전면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용료 현실화 계획을 21년 1월 14일에 수립하였습니다. 편익시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 장치를 20년 12월 21일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요금 현실화와 관련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임원 임기 완료에 따른 재구성을 21년 9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조사와 미래 오염도 예측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영향지역 주민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근거 법령은 폐촉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환경상 영향조사 공개 관련입니다. 일 처리 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 시설은 3년 주기로 연 4회 계절별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조사 기간은 21년도 1년간 계절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분야는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 분야 20개 지점에 대해 80회 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 주변 환경의 악영향 시 원인 분석과 저감 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환경성 영향조사 측정 지점을 21년 2월 중순경에 선정을 했습니다. 계절별 측정은 21년 2월, 5월, 8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오염원인 분석 및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21년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대비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반입 처리 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시설의 중단 없는 운영으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환경행정 변화입니다. 주거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는 생활 패턴 확대와 비접촉에 의한 소비 경향 변화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등 재난 대비 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종사자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 사업장 청결 소독 및 위생 물품 준비, 폐기물 운반 차량 소독 및 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비상 연락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매뉴얼 정비, 필수 자재 확보 및 대체 인력을 편성하고 비상 상황 대비 인근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 긴급 지원반 구성 및 시설 운영, 기술 지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감염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무 인원 밀집도가 높은
선별장 집중 관리 및 조치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자 간 간격을 확대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과 관리자 역할 부여로 감염 원인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립장, 소각장은 방역 차량으로 주 1회 이상, 선별장은 1회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폐기물은 즉시 소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관련 보조단체는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협의체 1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주민지원기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21년도 보조금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 사무는 주민편익시설 1개 사업이 있으며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무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재석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뭐 업무 파악이라기 할 것보다 안재석 과장님은 뭐 10여 년 전에도 자연사업소에 또 계셨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이 업무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관리형 매립 2단계 증설 사업과 관련돼서는 미래 설계 보고회 시에 네. 시장님께서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2단계 증설이 되게 되면 향후 한 20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50년 가까이도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50년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위치에서. 예, 네. 아니, 현재까지 이제 2단계만 조성했을 때는 네. 30만 4천 용량으로 봐가지고 이제 2019년, 20년에 이제 매립하는 양을 봤을 때는 네. 2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추가 이제 우리가 87만 그 루베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보한 부분에까지 포함해서 이제 3단계 이후에 네.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를 하게 되면 뭐 5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향후 우리 이제 궁금한 그 인근 우리 폐기물 지원 협의체가 이제 구성될 때 당시에 피해적 반경 2km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립장이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끝나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막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이제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이게 한 50년 우리 미래 세대에는 이 매립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해 보시면 우리 지역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 토지가 많은 곳도 아니고 계속 대포동 지금 현 지역에 유지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50년 이후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네. 또 그 시점에서 이제 그 폐기물의 성상이라든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폐기물 처리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관내에는 그 매립장을 뭐 추가로 조성하는 지역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폐기물 이 매립장이 제가 이제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향후 옮길 계획을 지금 논할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매립장이라든가 이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속초시민 전체가 다 반대하는 걸 거예요. 지금 이런 또 상황이고 2단계 증설 사업과 관련돼서는 뭐 향후 한 50년도 가능하다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소각 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했을 때는 소각장으로 가야 될 부분에 쓰레기들이 지금 매립장으로 다 가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소각 시설은 지금 계속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 자체는? 예, 기계 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상으로는 네. 그 성능으로 이제 원래 설계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실제 저희가 이제 국내 이런 스토커 방식의 통상 한 15년 전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15년이 지났을 때 또 국비교 지원도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년도 쓸 수 있겠지만은 이 매년 들어가는 이제 유지 관리비라든가 보수 비용이 네. 워낙 이제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15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도래하면은 아마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게 보고 있어서 저희도 아마 15년이 도래되기 전에 한 2, 3년 전에는 저희가 아마 새로 신규 설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그때 해야 될 거로. 자, 신규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규 설치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네, 네.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신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폐기물 주변 영향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에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지원 기금이 이제 마련이 돼서 우리 지금 용역을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네. 자, 이제 용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아 있습니다. 담아 있고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많이 끝났는데 공고 이 그 피해 지역 3개동의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더라도 주민들 간에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하겠지만 네. 과장님 지금까지 계셔본 바에 의하면 이 기금은 어떤 식의 용도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많은 이제 그 주민들의 대표위원들을 만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의 대부분 그 공통적인 의견은 뭡니까? 근데 뭐 이제 현재까지는 네. 이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주민편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도는 한 40% 정도 되는 네네.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50%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80, 90% 이상이 이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부분은 과장님 뭐- 공통된 의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지금까지 그 한 10기 넘었죠. 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그 오시면서 공통된 의견들은 하나 같은 의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빨리 기금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의견은. 근데 이제 어떤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시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서 빨리 쓰고 어떻게 쓰느냐, 빨리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하고 그 현장에서 네, 네. 회의를 하면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2시간의 회의를 거치게 되면 2시간 동안 그 주민의 대표시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들을 참 많이 내놓으세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수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그 목욕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본연이 이제 2018년도 첫 그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질의할 때 10여 년 이상 이 그 주민 편익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반경 2km 내에 있는 동종 업종의 목욕 시설 업자들, 우리 대표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이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얼마만큼의 그 개인 사업자처럼의 타격은 없어요. 이 공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은 이 그 사업체 자체를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사실. 근데 지금 마땅한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피해 입는 사업체들의 그 목소리도 충분히 우리가 경청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편익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현실화를 위해서 그 요금 인상을 할 때
그분들과 관련된 공감대도 물론 좀 형성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기금 활용 부분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피해 입는 사업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더군다나 이 피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편익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이제는 좀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기금은 어차피 삼계동의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그 우선시되고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최종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매립장 그 또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드리면 소각시설 이제 교체와 관련된 부분 교체가 예정돼 있을 때는 주민과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교체 시기에 네. 그 반입되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지에다가 그 안에 그 사업소 안에 어느 부지라도 어떤 부지가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시가 되면은 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다가 전시했을 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폐기물을 다 매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매립장 수명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지금 저희가 예상해 볼 때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이전하고 신고하는 거에 구체성을 갖고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는 11년째 도래하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부지에다가 설치해서 정상화되는 시점에 기존 시설을 셧다운을 하고 아마 그거를 이제 철거하고 다른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대비를 하셔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간, 그 공백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우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어려운 일을 또 맡게 되셨어요. 예, 최근에 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생활 쓰레기 그 처리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이슈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7쪽에 선별 시설 그 선별률이 나와 있는데 네네. 좀 전에 그 이제 업무 보고에서 16년에 한 29.5%에서 20년에 지금 저희가 한 46%로 이제 상당히 선별률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 46.0% 자체를 저희가 향상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별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지금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제가 아직까지 전국의 그 선별 수준은 이제 파악을 못했지만 네. 저희가 46% 수준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높은 수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선별하는 게 정책적인 조건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좀 많이 좀 향상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돼서 네. 같이 추진된다면 아마 이제 저희 시도 앞으로는 이 선별률이 좀 높아져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지금 현재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 시설 안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죠. 네, 컨베이어 시스템을 네.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선별되면서 네. 그리고 또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또 선별을 수거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그렇죠. 지금 병행되고 저희가 있는 거죠. 볼 때는 네. 자동이라기보다는 네.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품을 네. 같이 이제 집어넣으면은 거기 컨베이어 타고 가면서 주변에 이제 그 분리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배치가 돼서 네. 이 수동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병만 올라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네. 원래 이제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네. 그 분리도라든가 선별 그 이제 1차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 선별도가 순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선별장에서는 좀 복합
때는 재활용 구역 속에서 곤란하다 보니까 사실 선별율이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네. 개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분리 배출의 상황에서 지난번 이제 그 환경위생과 보고에서도 이제 함께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분리 배출을 하는 상황에 상당한 고심을 써서 시민들이 또 해도 중간에 그 수거라는 상황에서는 다시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막상 가면 다시 주민들이 집에서 저기 분리를 했던 것처럼 분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몇 지자체 이야기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선별률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돼서 수작업을 조금 더 한다라는 부분이 가까이는 이제 강릉만도 올해 이 부분을 도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일단 이제 주민들 그리고 수거 요 상황은 또다시 저희가 차후 논의를 좀 해야 될 상황들이고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들을 분리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좀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지원 협의체의 그 편익시설 안에서 지금 목욕탕 관련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의 숙제인 거죠. 예, 지역 비슷한 동종업종 분들의 네. 또 이해와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하나는 이게 지금 수익의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전체로 봤을 때 그동안 꽤 오랫동안 동결해 왔었던 이 요금이 어떤가. 좀 전에 이제 존경하는 그 김영길 의원님 같이 저희 또 고민해서 이제 협의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많았지만 일단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로 전 국민이 너무 이제 피곤한 시절이고 그래서 오히려는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나 주민들을 위한 유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는 상황에 이것도 그 주변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요금을 지금 들먹이면서 좀 논의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시점 자체가 그 방향은 맞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피로도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고려가 돼서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용역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은 주민들끼리 어떤 합의나 좋은 안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금이 그냥 묶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주변 영향 그 피해 주민들 3개동 주민들의 아주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이고 눈으로 보이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 기금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용역에서 그런 게 또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대충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부분에 주민들의 그 멋진 상상력이 이 기금을 통해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좀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올해 말 또 내년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소장님, 그 매립지에 좀 계셨었다고요? 예, 2010년도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2년 반. 네. 잘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러면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알아서 안 됩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지금 2단계 증설 사업하면서 그 우직 포랑 다 깔았나요? 바닥 조성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작업이 거의 다 이제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요. 40% 단계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차수 그 시트라든가 시트요. 90%나 이런 거 이제 일부 이제 계속 깔고 있습니다. 네. 어마무시합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죠. 네. 기반이 관리형 매립 시설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시트 깔고 우직포 깔고 침출수를 빼낼 수 있는 관을 깔고 그다음에 자갈 깔고 뭐 하여튼 그 시설이 그 바닥 시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돈이. 이제 그렇게 만들고 이제 밀집을 사용을 법면 뭐 이쪽은 다 이제 법면은 아직 진행돼야 됩니다.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 데는 없고 이 매립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소장님의 의무도 그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환경위생과 계실 때도 제가 주장했던 자원순환 정책 끝내는 노매립이에요. 재만 소각장에서 나온 재만 묻자. 근데 이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해 폐기물이라든지 재난 폐기물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소각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각 쪽에서 우리가 굴뚝 TMS로 측정을 해내는 다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하는 거 이외에는 지금 TF팀이 생겨가지고 자원순환 팀이 생겨서 지금 요번 달 3월 달 안으로는 안이 나와요.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해서 가능한 자원순환의 기본이 뭐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활용에 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가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밑에서 끌고 올라가면서 2층에서 그 선별하는 그게 좀 길이가 짧죠. 네, 구간이 좀 짧죠. 짧고 협소하고 네. 네. 환기도 안 되고. 환기는 이제 공조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우리 재활용품 자체에서 이제 그 음식물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의 묻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혼합 폐기물들이 냄새가 들어오니까 좀 이제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환경위생과에도 주문을 해야 될 게 분리수거 철저고 버릴 때도 가급적이면 씻혀서 가급적이면 말려서 이렇게 버려주기를 부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위생과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그렇게 해서 수거가 돼서 거기서 또 혼합시키지 말고 제대로 분리가 돼서 수거가 돼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져가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음식물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쾌적한 작업 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 2층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네, 네. 아니 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나도 숨이 막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돈이 좀 들어도 좋으니까 작업 환경 여건하고 또 그분들이 또 뭐 한 시간에 뭐 몇 분 일하고 또 몇 분 쉴 때 휴게 공간이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뭐 좋았던 재활용 선별장이 좀 넓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수원이 있는데 거기 작업 환경이 아주 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부러워요. 거기 갔다 지금 속초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 환경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 관련해가 실내고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예. 그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추가로 저희가 예, 개선될 수 있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바깥 공기도 좀 들어오고 안에 공기 좀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갈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잘. 이거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뭐 컨베이어 벨트를 갈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변 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또 특성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편안하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자.
직원들의 봉지 차원에서 좀 해주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주민 복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자원 재활용 센터 뭐 이쪽에 필요한 부품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을 텐데 올해 구매하고 뭐 살 게 뭐가 있나요? 급한 게? 저희가 그 지게차 아까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작년에 뭐 지역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노후한 그 찌개차 예.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소의 그 방역 차량도 그 말씀드린 대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예.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그 뒤에 탱크 설치 이런 게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컨베이어 폐비닐 컨베이어도 이제 신규 설치도 또 해야 되고 기존에 이설에서 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옆으로 이설 공사는 마쳤습니다. 이설 공사는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트 압축기 그거도 이제 저희가 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금주나 다음 주에나 시설이 바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베타 압축기 있다 그러는 거죠. 네. PT 압축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올해 예산 확보돼 가지고 예. 저 이제 그걸 설치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 꼭 압축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설계는 끝났습니다. 네. 그 설계 끝났고요. 예산 언제 올리실 건가요? 예산이 올해 확보돼서 당초에 확보가 예산 됐나요?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발주가 이제 금주 중에나 아마 다음 주 중에 그 압축기 놓을 자리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거기 좀 애매하던데 압축기 놓을 자리를 어디다 놨으면 좋겠나 네. 고민이 좀 많이 되던데 그 크기하고 용도하고 용량하고 위치까지 좀 선정을 좀 미리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압축한 걸 가지고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시설들도 또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기계들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밖에 지금 적시돼 있는 소각 대상 폐기물들이 몇 톤이나 쌓여져 있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소각하지 못하고 많이 못했어요. 네, 예. 8,500 정도가 이제 그 소각을 못했고 그 중에 한 4,200 정도가 이제 위탁 처리를 했거든요. 위탁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거기에 밴딩이 돼서 아직 밖에 이제 이제 보관된 적시돼 있고. 상태고요. 다행히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매립장에 들어온 총량이 한 48톤 하루에 됐었는데 작년에는 한 38톤 정도나 3톤 정도가 좀 줄었거든요. 이제 올해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래도 2019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따라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제 일로 매진할 게 이제 폐기물을 줄인다는 게 이제 양은 똑같잖아요. 네. 많은 이제 세분화된 분리수거가 이제 주된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더 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맞는 작업장의 개선도 필요할 거고 이론 배정도 필요할 거고 그런 사업을 올해는 좀 확실하게 좀 미리 좀 작업 환경도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불이형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갈 때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하시고 첫 질의답변인데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폐기물 재활용 자원 순환이죠. 네. 그게 이제 아이스팩이 지금은 이제 하도를 안 떨려왔지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로 해서 비대면 그래서 이제 택배로 많이
수송을 하기 때문에 네. 아이스백이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네. 또 날씨가 더워지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아이스팩이 폐기물장으로 가면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재활용을 합니다. 이제 또 쓰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포화 상태로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뭐 쓰레기 봉투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거를 잘라가지고 물을 하수구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는데 이것도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단체에서 지금 이제 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거를 해서 일단은 이제 그 필요하신 분한테 사업자나 농어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이제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쓰레기 그 폐기물로 들어오면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스팩은? 현재까지는 제가 그 아이스팩은 특별하게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냥 폐기물로 그냥 소각을 네, 하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소각을 하면 또 그게 또 불에 잘 안 타고 끝까지 남아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수도에 들어가면 또 우리 또 바다에 오염이 되고 네. 거기서 사는 또 우리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는 또 고기들이 또 먹으면 또 그대로 또 저희 또 반환돼서 저희 또 인체에 또 해롭게 들어오는 거 미세 화학 물질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화학 앞으로 이제 그 물론 이제 환경 자원 사업소가도 하고 위생과하고도 이제 연계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우리 지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좀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2021년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단체에서 또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같이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내 몇 군데 이제 홍보 차원으로 그 수거함을 좀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 차원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아이스팩은 재활용을 써야겠구나. 그러한 이제 홍보 차원인데 앞으로 우리 지평부에서도 이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활용도 내지 이것도 좀 같이 추진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고생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